이제 벌써 이제 4월 끝나가니까 셀인 메이 5월에 뭐 주식 팔고 떠나라 이런 격언도 있고 이러니까 여기 보시면 당분간 주식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뉴스 같은 거 보니까 외신 보니까 악재가 갑자기 몰빵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잠깐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 증시 좀 빠지니까 비관론이 엄청 급증한 거 아시나요? 자, 이 왼쪽 자료 한번 봐주세요. 이게 매주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적중률이 꽤 높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아주 쉬운 판단 방법이라서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근데 여기 보시면 향후 증시가 오를 것 같냐, 6개월 내에 오를 것 같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오를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불과 한 달 전에 50%에서 38.3으로 급감했습니다. 거의 30이면 저점이거든요. 근데 엄청 내려가고 있고요. 내린다, 증시 떨어질 것이라고 응답하신 분들이 한 달 전에는 20%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34% 급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좀 있으면 오른다보다 내린다가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비관론이 득세. 이제는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야, 쟤 뭐야? 무슨 증시가 지금도 오른데 지금 증시 당연히 떨어지지. 이렇게 말하는 상황이 곧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불과 우리가 1, 2, 3월 달만 해도 증시 오른다라는 쪽이 훨씬 우세했었죠. 근데 제가 이제 여담으로 기가 막히게 증시 오른다가 과반에 달했을 때 이때가 증시 고점이었습니다. 아, 기가 막히죠. 뭐 끼워 맞추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진짜 이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 못합니다. 결국은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심리도 투자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3월 28일에서 4월 1일이 이번에 증시 단기 고점이었습니다. 5254포인트 S&P 500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정확히 고점이었어요. 이날이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가장 높았었던 시기, 올해 들어서 50% 그렇게 됐고 비관론이 가장 낮았던 시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이거 보여드리거든요. 매주 보여드리는 건 너무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변화사항이 있었다. 지금 비관론이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역발상으로 삼으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오늘 고요 잠깐 얘기 드리면 오른다에서 내린다를 뺀 값이 요 그래프예요. 어려워 보이는 용어로 불베어 스프레드, 낙관 비관 지수, 낙관론에서 비관론을 뺀 값이니까 이 초록색 그래프가 많이 올라갈수록 낙관론이 높은 거, 오른다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 보통 이게 30 정도 이상이면 과열입니다. 증시 고점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 많고 이제 이게 반대로 마이너스 20에서 30 구간 가면 증시 바닥 구간이 많이 나와요. 칼같이 저점과 고점을 맞춘다라는 건 말도 안 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유사하게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30 부근까지 갔다가 지금은 확 내려와서 이제 4.3 여기 0 부근까지 왔는데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 이제 빠지면서 더 빠지거나 4월, 5월에 조정이 더 커지면 이제 비관론이 더 커지면서 이제는 상승론자보다 하락론자가 많아지면서 이 그래프가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20 밑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오른다는 사람은 30%인데 내린다는 사람이 50%다. 그럼 30에서 50을 빼면 마이너스 20 나오잖아요. 그런 구간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씩 옵니다. 그 말이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내린다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지는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작년 말만 해도 왔었어요. 2023년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비관론자들이 훨씬 많았던 저 포함해서 그런 식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그때가 기회였던 거니까 요게 이제 불베어 스프레드인데 물론 이거 더 자세하게 한번 나 활용해보고 싶고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에서도 증시 바닥을 꽤 잘 맞힌다. 한번 써보셔라. 되게 쉽다. 간단하다. 누구나 하실 수 있으니까 돈 내고 볼 필요도 없는 자료입니다. 무료로 공개되는 자료니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게 과거에도 마이너스 20으로 내려갔을 때 증시 저점과 90% 이상 유사했다. 요건데 지금 보시면 어떠냐? 지금도 증시가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은 비관이 아니라 극단적 낙관에서 중립 정도까지 내려왔다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요 그래프가 만약 좀 더 빠진다. 이제 증시가 5% 정도 빠지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5% 조정은 사실 조정이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냉정하게 말하면 보통 우리가 좀 진짜 무서울 만한 조정은 최소 10% 정도 빠져야 시장이 좀 겁내기 시작하고 15%, 20% 이상 하락은 3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사이클에 한 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흔하지 않은데 10% 이상 빠지는 건 1년에 한 번 정도씩 오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또 열어두시고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또 추가 매수 좀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보여드리는 방법이 복잡하다 하신 분들은 더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비슷합니다. 미국의 Fear and Greed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더 대중적이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유사하게 잘 맞춥니다. 보시면 공포 탐욕 지수라고 요거 검색하시면 되는데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 영어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요게 지금 공포에 간만에 접어들었습니다. 공포인데 요때보다는 저점은 극단적 공포 25 밑으로 내려가면 증시 저점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0월 저점이었을 때가 극단적 공포 구간에 있었을 때입니다.
물론 25 밑으로 내려간다고 무조건 저점이야가 아니고 그 부근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를 개미털기라 그러죠. 막 우리한테 무서운 비관론 공포를 심어주고 다시는 증시가 못 오를 것처럼 막 손절을 유도하고 패닉셀을 만든 다음에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이 매번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증시 조정이 좀 시작됐는데 지금 30일까지 내려왔으니까 만약에 돌아오는 주에도 또 뭐 있어가지고 빠지면 분명히 이제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비관론자분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이제 공포 더 빠진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올 때 그때 우리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용기를 내서 분할 매수를 하면 나중에 결국은 그때 공포일 때 사놓은 게 나중에 쏠쏠하더라고요. 초과 수익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번 같이 한번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어지면 다음 주도 또 모니터링해서 계속 보여드릴게요. 조정 기간엔 또 기회로 잡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 반대로 극단적 탐욕 구간은 좀 조심해야 될 때다. 그래서 75 이상 넘어가면 탐욕을 넘어서 극단적 탐욕인데 이때가 이제 조금 반대로 말하면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왜 4월, 5월 정도 한번 좀 조정장 열어놔야 되냐면 요거 계절적으로도 선거가 보통 있는 해에는 웬만하면 약세장이 잘 없고 오르거든요. 증시가 부양책이 있고 지금 바이든이 대선, 재선에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 몇 퍼센트 빠지는 거에도 민감하게 움직일 정도로 엄청 예민하게 하려고 하거든요. 관리를 하는데 지금 그 선거가 있던 강세장에서조차도 4월, 5월은 좀 약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쭉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지금 증시가 1분기 되게 좋았고 현재 많이 급락하고 있는 조정이 세게 나오고 있는 편이긴 한데 4, 5월이 조금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핑계 나올 것들이 이런 것들이다.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두려워할 만한 것들이 아니고 그냥 우리 진짜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처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우실 수 있는데 작년부터 하신 분들은 고금리, 고물가 우려, 지정학 우려, 그다음에 실적이 좀 안 나온다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조정을 위한 명분 아닐까, 좀 숨고르게 하기 위한 명분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다. 4, 5월 조금 약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6월 달부터 하반기부터는 또 다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우리나라도 총선 가까워지니까 각종 공약들을 남발하잖아요. 정치인들이. 그것처럼 미국도 예외 없습니다. 대선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바이든 양쪽에서 막 엄청 부양되는 것들을 공약들을 남발 아닌 남발을 하겠죠. 돈풀기 정책도 선신선 정책도 막 뿌리면서 그런 기대감으로 보통은 대선이 있던 해는 강세장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어서 작년 말에도 금리가 올라가면서 좀 그 핑계 삼아서 증시 조정받았었고 공포장에 있었는데 올해도 그럴 수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기관에서는 이미 미국의 최고금리 5.5%가 10개월째 유지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미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보통 연준이 고금리 올리고 동결로 유지하는 기간이 8개월인데 이미 우리 넘어섰어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결국은 연준이 이미 평균을 넘어선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차를 두고 결국은 경제와 금융 자산시장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이미 고금리 영향은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주기 시작했다. 찾아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연준이 갑작스럽게 항복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가능성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분위기상으로는 야, 이게 미국 경제 이렇게 좋고 이제 올해 금리 인상 안 하면 다행이다 이러실 수 있는데 또 모릅니다. 이게 또 갑자기 실업률이 높아지거나 갑자기 또 어디서 쇼크가 나와가지고 혹은 금융시장에서 조금 이상 신호가 나오면서 또 갑작스럽게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명분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고 전쟁이 막 갑자기 쇼크가 와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또 모릅니다. 분위기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불과 1, 2, 3월에만 해도 금리를 당연히 6월 달에 내릴 거라 그랬는데 4월부터 금리 인하 명분이 바뀌었듯이 또 어떻게 한 달, 두 달 뒤에 명분을 어떻게 바꿀지 모릅니다. 이게 주식시장은 늘 말을 바꾸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이렇게 맹신하시는 것보다는 여러 가능성 열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분하게. 그래서 지금 고금리 영향도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왜 조정이 좀 있냐 가파르게 갑자기 나왔냐 4월 들어서 지금 조정이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뒤로 밀리니까 기관들 큰손들이 작전을 변경한 거다. 쭉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1분기 수익 그냥 좀 챙기자 수익 실현하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지금 주식형 펀드에서도 자금이 가파르게 4월 들어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미국의 최대 연기금도 원래는 그냥 좀 냅두려고 그랬는데 너무 1분기 때 가파르게 주식도 올랐고 금리 인하 기대도 좀 밀리고 불확실하고 지정학 갈등도 높아지니까 주식에서 돈 빼서 채권으로 좀 넣어놓으려고 한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기 트레이더들도 뒤따라서 올해 수익 그냥 확정 짓자. 아유 그냥 쭉 들고 가려고 그랬는데 아깝다. 이거 엔비디아도 많이 올랐고 올해 빅테크 웬만한 거 다 올랐으니까 적절하게 여기서 끊어가지고 수익 실현 짓고 좀 지켜보자. 관망하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하나 또 이제 바뀐 게 있다. 2분기 들었으니까 1분기까지 즐기다가 이제 기관들 포지션을 바꾸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도 지금 미국의 연기금 기관들이 1분기 수익을 확정짓고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고 있다. 왜냐하면 1분기 때 이미 1년 먹거리 수익을 다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금이나 이런 목표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이 우리 올해 2024년 목표 수익률을 한 8% 정도 내자 했는데 이미 1분기 만에 S&P 500이 10%, 나스닥 8% 막 올라버리니까 야 이거 그냥 적절하게 수익 실현하고 우리 채권 넣어서 이자나 받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올해는 여기서 그냥 끝내자. 괜히 뭐 욕심내지 말자. 기관들은 이제 목표만 달성하면 되니까 개인처럼 막 욕심을 더 내고 올해 한번 우상향 장세를 그냥 즐겨보자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숫자에 기반해서 판단하니까 그랬다라는 얘기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4월달 들어서 올해 수익률이 지금 쭉쭉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은 올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전환될 기세예요. 지금 나스닥이 올해 수익률이 1.3%거든요. 다우가 0.8, S&P 500이 4.2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계좌 보고 깜짝 놀랐는데 올해 1, 2, 3월 야금야금 오르던 거를 지금 한 2주 만에 다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마 투자자분들도 계좌 보고 깜짝 놀랐다 하시는데 저도 뭐지? 왜 갑자기 수익률이 이렇게 깎여있지만 엄청 깎여있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저도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쭉 빠졌습니다. 아마 이게 지수가 이렇게 빠졌으면 개별 종목들은 쭉쭉 더 빠진 게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럴 것 같으니까 확정 수익을 내려는 움직임도 많아진 거죠. 그래서 요즘에 빅테크들도 여차하면 수익 실현 그냥 해버리죠. 그런 움직임도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2분기 기간 동안 그런 움직임이 좀 있을 수 있다. 약세 요인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외에도 이거는 위기론으로 계속 제기된 건데 이제 예를 들면은 코로나 때 풀렸던 돈이 미국의 가계 초과저축 있었던 게 이제 돈 다 쓰면은 가계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기관들도 돈 뿌린 게 미국 금융권에서 초과 유동성이 많았는데 지금 연준 돈 뿌려가지고 근데 이제 기관들도 초과 유동성이 5월 달이면 고갈된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월이 다가오니까 옛날부터 나왔던 위기론입니다. 5월 위기론이죠. 어떻게 미국 증시의 5월 위기론인데 유동성이 감소해서 일시적으로 충격 이제 증시 쇼크가 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연준이 이것 때문에 금리 더 이상 못 올리고 인하할 수도 있다. 이런 음모론 아닌 음모론도 있었는데 그게 또 하필 5월이라서 4월, 5월 또 부정적인 요인들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증시 하락 베팅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숏 베팅 비중도 2년 최고치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높아진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악재를 약간 몰아넣는 모습이죠. 1, 2, 3월 달에는 이런 얘기 싹 없다가 무시하고 올라가다가 4월 들어서 살짝 좀 분위기를 바꿔서 좀 조정 명분들을 많이 부각시키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아무래도 빅테크 실적이 진짜 중요할 것 같고 세게 나와주면은 분위기 좀 돌아설 수 있는데 세게 안 나와주고 좀 실망 매물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조정을 더 이어갈 수도 있다 보시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쉽지만 그럴 때 아무래도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빅테크나 시장 지수 매수할 수 있는 하반기 대비한다면 4, 5월 정도에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기분은 안 좋지만 계속 올라주는 게 제일 기분 좋지만 그게 또 마음처럼 되는 건 아니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증시 심리적으로도 조금 더 비관이 더 크게 달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거 모니터링해서 보여드릴 거지만 이게 이제 비관 지수가 마이너스 20 이하로 내려가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매수를 더 할 생각입니다. 요것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에 하나 Fear and Greed 인덱스가 극단적 공포로 내려간다면 거의 예외 없이 절호의 기회였다. 지나고 났을 때는 왜 그때 안 샀지라고 생각되는 좋은 기회니까 제가 매수 추천은 아닙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모두가 공포를 느끼고 나조차도 공포를 느낄 때 패닉셀을 유도하거든요. 이때 왜 팔았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때 다 누구나 공포를 느낄 만큼 무서웠기 때문에 팔았겠죠. 누군가는. 근데 누군가는 또 그걸 역발상으로 용기 내서 샀기 때문에 초과 수익을 내는 거니까 이번에도 극단적 공포로 만들 뭔가 무서운 요인이 또 나오겠죠. 조정핑계 막 헤드라인에 무서운 것도 하나 띄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증시가 야 이거 미국 주식 할 때가 아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위험자산 다 필요 없고 현금 관망이다. 막 이제 이런 얘기들이 늘어날 때가 용기를 낼 때니까 같이 또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아직은 뭐 그렇게 패닉셀 이런 구간까지는 아니고 약간 공포 초입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추가 매수하려는데 돈이 없다. 현금 없다. 풀매수 중이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매수한 상태니까 조정장 잘 버텨보는 방법밖에 없겠죠. 아쉽지만 계좌 열어보지 마시고 기분 안 좋으니까 저도 엔비디아 수익률 깎인 거 보면 기분이 확 안 좋더라고요. 한참 오르다가 또 빠지니까. 그리고 뭐 나스닥 반도체 ETF도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데 이럴 때는 그냥 다른 거 하셔야겠죠. 다른 일 하시고 근로소득 많이 모으셔가지고 추가 매수할 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현금 비중 그리고 일부는 항상 유지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저도 달러 현금 비중은 20% 내외로 유지를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이제 조정장 다가오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 자료도 넣어놨습니다. 보유기간이 길어질수록 손실날 확률은 극도로 낮아진다라는 자료고요. 그리고 그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 진짜 좋잖아요. 거기서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스스로한테 물어봐라. 30년을 내다보고 투자하는 건지 10년 내에 현금할 계획인지 아니면 1년 내에 팔 생각인지 아니면 하루하루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더인지 당신의 투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는 진짜로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어떤 성향의 투자자인지 스스로 판단을 먼저 하시고 파악을 먼저 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막 사팔사팔 밤새서 미국 주식을 하루에도 몇 번 사고 팔았던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약간 보유 기간을 의도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자분들도 나는 1년 정도는 보유할 수 있다. 아니다. 나는 뭐 6개월, 나는 한 달. 아니다. 나는 진짜로 자식한테 물려줄 마음으로 연금 계좌를 투자하고 있다. 그래야 전략도 나오고 할 수 있거든요. 4월, 5월 조정장도 못 버틸 정도면 투자를 하면 안 될 정도로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 달 조정도 못 버틸 정도면 그래서 조금 마음을 더 느긋하게 잡기 위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결론적으로는 조금 길게 보자 이겁니다. 좀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5% 하락은 1년에 3번 정도 오고 10% 하락은 1년에 한 번꼴로 찾아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4월, 5월 증시 계절적인 약세도 있으니까 고금리 핑계 삼아 좀 조정된다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조금 조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때 분할 매수 조금 여유 있게 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생각하는 큰 그림은 대선이기 때문에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요인들이 더 많다. 그래서 우상향에 대한 저의 믿음은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거나 요인이 깨진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정 핑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또 시나리오가 바뀌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변수는 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구독자분들도 이번 조정장에 어떤 우량주나 어떤 ETF를 담으실 건지 미리 한번 생각해 놓으시고 메모장에 메모해 주는 것도 충동 매매를 막으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조정장에는 이렇게 하락률 얼마인지 수시로 이렇게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영상으로도 계속 공유 드리겠습니다. 뭐를 좀 더 사시려나요? 저는 이제 나스닥이랑 S&P 500은 무조건 더 살 거고 고민할 여지가 없고 빅테크 중에서 뭐 늘릴지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소프트 빠지면 저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제일 좋아해서 그냥 조금 빠지더라도 더 살 생각인데 그런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 실적 발표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실적 좀 잘 나와가지고 좀 올라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빠질지 정말 혼자 지금 고전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그렇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스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